오늘부터 우리나라는 제6호 태풍 카눈의 본격적인 영향권에 들어갔습니다. 강풍과 폭우를 동반한 이번 태풍은 우리나라를 관통하며 금요일까지 전국에 많은 피해를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장마로 인한 호우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상황에서 강력한 태풍이 온다는 소식에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비를 해야 할지 오늘 정창삼 인덕대 스마트건설 방재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지금 행안부가 위기경보 수준 최고 단계까지 올린 상황이고 전국적으로 태풍의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는 예보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수님 현재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 태풍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경로를 지니는 태풍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언론에서 이제 예전에 왔던 태풍 삼바를 비교를 하시는데요. 사실 삼바와도 경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조금 다른 경로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태풍이 서쪽에서부터 동쪽으로 빠져나가는 경로를 취하고 있는데요. 이번 경로는 거의 우리나라 한반도의 방향과 동일하게 11시 30분 방향 정도로 11시 방향으로 그대로 한반도로 관통하고 그것보다 우리가 좀 더 위험한 것은 수도권을 바로 강타한다라는 점이 좀 다른 점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우리가 기상청장님의 인터뷰에도 있었는데요. 아마 작년 우리가 흰남노 태풍보다는 한 70% 정도의 강도다라고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흰남노보다는 피해가 적을 거라고 예상은 하지만 그럼에도 문제는 뭐냐면 태풍이 우리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경로하고의 진행 속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경로 자체가 한반도로 그대로 관통하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진행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는 거죠. 우리가 진행 속도가 빠른 태풍은 바람에 의한 피해가 많다고 예상을 하고요. 진행 속도가 느린 태풍은 강우에 의한 피해가 많다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 태풍은 시속 한 15에서 20km 정도로 태풍 진행 속도가 상당히 느립니다. 그러니까 한반도를 통과하는 총 시간이 한 10시간 이상 지속될 거라는 거죠. 그 얘기는 굉장히 많은 피해, 특히 비에 의한 피해, 바람에 의한 피해가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저희가 조금 전에 그래픽으로 봤습니다만은 이게 한반도를 수직으로 관통하는 모습이 진행될 거다라는 예보인데 과거에도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태풍의 경로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지나가는 태풍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이제 이렇게 한반도를 그대로 관통하는 경우는 저는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례적이고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도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게 오키나와 쪽에 지나서 일본 쪽에 먼저 피해를 주지 않았습니까?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을 보면 일본에 전해지는 피해도 상당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예상이 됩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일본에서 지금 보면 일본을 관통하지도 않았지만 일본에 이미 40만 명 사람들한테 대피령이 이제 발령됐고요. 그다음에 또 여전히 강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전 숫자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일본이. 그리고 저 영상들에서 보시면 차량이 뒤집힌다든가 나무가 쓰러진다든가 그다음에 또 강우가 굉장히 이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저희가 대한해협 쪽에 있는 해수면의 온도가 예년보다 한 2도 정도 높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육지를 지나갈 때 태풍은 조금 약해지거든요. 에너지를 조금 이제 손실을 하고 오는데 지금 현재 대한해협 쪽에서 에너지를 좀 더 받아서 오면서 그 태풍 강의 태풍이 그대로 한반도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히 이제 육지와 부딪히게 되는 부산이라든가 여수, 진주 이쪽에 있는 지역들에서 처음부터 큰 피해가 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또 수도권의 경우는 진행 방향에 이제 오른쪽에 든다. 이게 좀 위험하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건 뭐 어떤 겁니까? 지금 현재 태풍의 경로가 이제 기상청에서 발표한 것도 있지만 지금 현재도 좀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북태평양 고기압의 이제 확장 여부에 따라 가지고 이제 조금 우리가 초기에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서쪽으로 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서쪽으로 조금 더 진행됐을 때 저희가 조금 더 위험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의 위험 반경을 우리가 태풍의 오른쪽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서쪽으로 태풍이 좀 더 기울게 됐을 때 우리의 수도권이 전부 다 사실 오른쪽에 위치하게 되면 좀 더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도권뿐 아니라 해안가에 계시는 분들도 지금 태풍이랑 대조기가 겹쳐서 더 위험하다는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어떤 부분들 조심해야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새벽
이제 부산의 경우 이제 새벽 예. 2시, 그다음에 오후 3시 정도가 이제 만조기가 되고요. 거기다 예. 현재 이제 대조기까지 겹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해수면의 온도가 가장 해수면의 수위가 가장 올라오는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건 뭐냐면 목요일 날 새벽입니다. 목요일 새벽에 이제 3시 정도가 되면은 태풍이 이제 제주도를 지나서 부산 쪽으로 오게 되는데 이 3시 정도에 대부분 이제 새벽 시간이기 때문에 주무시는 시간인데요. 예. 부산이라든가 남해 일대에서는 그때 수위가 가장 높거든요. 그래서 태풍이 오는 시기하고 겹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위험한 순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다음 제가 좀 더 우려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제 태풍이 상륙하는 시점이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아침 9시, 6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출근 시간하고 겹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태풍의 이동 경로에 따라서 그 해당 지자체에 있는 자치단체장은 휴업 권고라든가 아니면은 출근 시간 조정과 같은 적극적인 행정이 있지 않고서는 출근 시간에 이제 많은 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예. 사고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뭐 해안가 저지대에 계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뭐 휴가로 뭐 계곡이라던가 뭐 하천변, 해수욕장 이런 곳에 간 분들도 뭐 지금부터 좀 대비를 해야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가 이제 피서의 극성수기였고요. 예. 이번 주도 여전히 많은 분들이 이제 피서를 가 계신데 오늘부터 네. 내일까지 그리고 길게는 금요일까지는 가급적 이제 휴가를 보내신다는 생각을 자제하시고요. 안전한 곳에 대피하시는 것이 당연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해안가 계시는 분들 또 특별히 조심하셔야 하겠고 예. 뿐만 아니라 산사태에 대한 위기 경보도 상당히 올라가 있습니다. 워낙 예. 비가 많이 와 있었고 물을 많이 머금은 상태였다. 그러니까 집안이 좀 약해져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런 예. 부분들은 좀 어떻게 주의해야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태풍이 무서운 경우가 뭐냐면은 전선이 이제 이동하다 보니까 우리가 예. 태풍을 우리가 열대성 저기압이라고 하는데요. 이동을 하다 보면 결국은 산에 걸리게 되면 지형 효과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산악 지역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강우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측은 이제 기상청의 관측은 대부분 평지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네.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관측이 일어나더라도 예를 들어서 300mm가 왔습니다라고 예보를 우리가 네네. 관측 결과를 말씀드리지만 실제로 산 꼭대기에 가보면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비가 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상청의 관측 자료하고 산림청의 관측 자료가 조금 더 차이가 납니다. 적게는 70mm에서 한 100mm까지도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산악 지역에서 산사태가 날 수 있는 위험도가 훨씬 더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사태 위험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대피를 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이제 산사태 위험 지역의 지정 자체를 보면 네. 우리나라하고 예를 들어서 일본을 비교해 보면 네. 우리나라가 제곱킬로미터당 한 0.5개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한 1.8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산사태 위험 지역이라고 우리가 지정을 하게 되면 민간의 재산권에 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민간에서의 거부감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산사태 위험 지역이라고 선포되지 않은 지역도 충분히 위험할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예. 그렇게 산사태 위기 경보가 올라가게 되면 지자체 차원이라든지 산림청에서 어떤 조치를 미리 하게 됩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대피를 해야 되는 거죠. 사전 대피가 가장 중요한데요. 우리가 대피를 문자를 통해서 많이들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산악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수도 없이 많은 문자를 받지만 사실 정작 그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 그러면 공무원분들이 직접 이제 위험 지역에 나가셔서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이제 찾아가는 서비스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다음 그것보다 조금 더 중요한 것은 비가 오기 시작하는 시점에는 대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태풍이 오면서 강한 바람과 강한 비가 오는 상황이 진행될 때는 이미 그분들을 대피시킨다는 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좀 답답하실 수는 있지만 네네. 지금 태풍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우리가 오는 경로, 시간대가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그분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야 되고요. 대피를 권고를 드렸는데도 그럼에도 이제 위험한데
그분들이 이동하시지 않겠다라고 하면 대피 명령이라는 행정 조치를 통해서라도 그렇군요. 예. 그분들을 안전한 곳에 모시는 것이 태풍과 같은 위험 요소가 명확할 때는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위험도가 1%만 있더라도 네. 예. 그분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뭔가 과한 행정 조치라고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네.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행정 명령을 통해서라도 주민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킨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뭐 이번에 오송 지하차도에서도 뭐 있었습니다만은 하천이 범람할 위험이 있는 지역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사전에 좀 어떤 선제적인 조치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 이 부분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작년 저희가 흰남로 때 그 포항 지하주차장 사건 네. 그리고 이번에 오송의 궁평 제2지하차도 사건은 본질적으로 같은 죄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주변에 있는 하천이 범람을 통해 가지고 하천 주변에 있는 지하 공간에 물이 갑자기 들이닥치면서 대형 참사가 일어난 사건인데요. 지금 현재 작년 7월 14일 호우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전국에 1,200여 곳의 제방이 붕괴되거나 범람했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지역이 위험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 그러면 주변에 위험 하천이 있는 지역 주변에 있는 지하 공간은 가급적 태풍이 오는 기간 동안은 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이죠. 네. 왜냐하면 제방이 1,200곳이 이미 범람하거나 붕괴됐는데 이미 긴급 복구 공사만을 마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현재 굉장히 짧은 기간이 많은 비가 예상되기 때문에 또다시 범람하거나 제방이 붕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변에 있는 지하 공간으로 급속도로 물이 차면서 위험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차량 통제 같은 것도 좀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 지난 사고 이후에 지금까지 그 사이에 어떤 조치라든지 달라진 점들이 있습니까? 지역마다 이제 차이는 있겠지만 예. 지역 경찰 분들하고 지자체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행정력이 미쳐야 되는 공간은 굉장히 넓은데 비해서 예. 경찰이라든가 행정 인력은 부족한 게 현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도를 먼저 따져서 그런 선제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태풍과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는 이제 우리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자치단체장이 무조건 상황 판단 회의라는 걸 하게 돼 있습니다. 이 상황 판단 회의를 통해 가지고 그 지자체에 가장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곳에 우선적으로 네. 경찰 인력이라든가 행정력을 동원해서 사전 차단이라든가 주민 대피라든가 이런 행정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주민들 차원에서도 자체적으로 대피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산사태 위험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위험 지역도 있다고 또 해주셨는데 예. 그렇다면 안전한 곳이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사실 이번 태풍과 같은 이제 위험 요소가 오게 될 때는 예. 안전한 곳을 딱히 지칭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전국이 다 영향권이라고 들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태풍이 전국이 영향권이지만 우리가 작년 흰남노 상황에서 보지만 태풍은 어느 쪽으로 가다 보면 어떤 특정 지역의 에너지를 솟아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작년에도 보면 포항, 경주 지역에 많은 호우가 갑자기 집중된 거죠. 태풍의 반경 내에 있으면서도 특정 지역에 그런 에너지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이번 태풍이 오는 진행 방향 속에서도 어디가 될지는 우리가 예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미루어 짐작컨대 예전에 우리가 태풍 루사의 경우를 보면 가장 위험한 것은 사실 영동 지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동 지방 같은 경우는 산맥에 의한 지형 효과와 태풍의 경로가 더해지면서 예, 예.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비가 옵니다. 그 많은 지금 보면 기상청에서 많게는 600mm까지 네네. 예보를 하고 있는데요. 맞아요. 저도 이제 많은 이제 방제 활동을 하다 보면서 하루에 600mm가 비가 온다는 거에 대한 개념을 잡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일기예보에서 600mm라는 걸 우리가 그냥 예보를 하고 있지만 예전 우리가 10년 전으로 되돌아와 보면 600mm라는 걸 예보해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600mm의 비는 1년에 비가 오는 비가의 절반이 하루에 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문제는 더한 건 뭐냐면은 그 비가 10시간 이내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 얘기는 예. 뭐냐면 시간당 5, 60mm 강도의 강우 강도가 10시간 정도 온다 그러면
그 지역은 거의 초토화가 된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이 어느 지역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위험도가 굉장히 높은 겁니다. 예. 저희들이 보면은 우리가 질병 같은 거 예를 코로나 같은 것들도 보면 감염 위험성이 0.1% 1%만 되더라도 굉장히 조심을 하잖아요. 네, 네. 근데 이 태풍에서의 오는 위험성은 그거보다 훨씬 더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많은 대비들을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뭐 폭우, 강풍 동반하는 이제 태풍이기 때문에요. 어떤 부분을 좀 신경 써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태풍은 우리가 7월 14일 겪었던 집중호우와는 조금 다른 양상입니다. 왜냐하면 비가 오는 시간이 굉장히 짧으면서 10시간 내에 비가 오면서 집중되는 현상이 있고요. 그다음에 강풍을 동반합니다. 강풍과 더불어서 또 해안 지역에서는 이제 우리가 해일이 같이 일어납니다. 네. 우리가 열대성 저기압이라는 건 저기압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우리가 블로우업 효과라고 그러는데요. 해수면 자체가 적게는 60에서 한 1m 정도 자체적으로 그냥 올라옵니다. 저기압이기 때문에 올라오는데 강풍이 몰아치기 때문에 지금 일본에서 보고된 바에 의해서는 이번 카눈에 의해서 해일이 12m 정도까지 올라왔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해안 지역에서 우리가 대조기와 겹치게 되면 우리가 예전에 태풍에서 보면 부산의 해운대 쪽에 보면은 이제 파도가 해일이 덮쳐서 아파트 지역까지 물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그런 경우를 겪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풍에 의해서 모든 강풍에 의한 피해, 그다음에 도시에서의 피해, 그다음 침수에 의한 피해, 모든 이런 피해가 복합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강풍이 시작되면 외출 자제 지금도 자막으로 나가 있는데요. 예. 집안에서 할 수 있는 조치들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집안에서는 이제 가급적으로는 이제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창문이 흔들릴 수 있거든요. 창문이 흔들리거나 창문을 조금 열어두게 됐을 때 창문이 진동에 의해서 파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창문에 의한 그 파괴에 의한 피해를 주시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상습 저지대에 계시는 분들은 이제 물막이판이라든가 모래주머니 같은 것들을 사전에 좀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태풍이 내습하는 시간 자체가 이제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이제 원하지 않은 태풍이 옴에도 불구하고 원하지 않게 경제 활동 때문에 위험에 노출되는 분들이 많을 수 있거든요. 출근을 한다 이런 출근도 얘기죠.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우리가 택배를 배달한다든가 예. 가게를 어쩔 수 없이 영업해야 되는 분들이 많은데요. 지자체에서는 적극적으로 휴업 권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새만금에 있었던 잼버리 참가자들도 폭염과 태풍을 피해서 이제 수도권 각지로 지금 다 흩어져서 이동을 한 상태인데, 이 잼버리 참가자들도 어쨌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들을 이제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고, 물론 태풍 상황에 따라서 좀 유동적이긴 하겠습니다만은 이 참가자들의 안전 관리는 좀 어떻게 진행돼야 된다고 보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 당국에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만일 제가 우리 아들을 예. 해외 외국에 있는 잼버리에 보냈는데 예. 어떤 상황에서 계속 이동하게 되고 그다음 태풍까지 온다라고 하면 굉장히 안타까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외국의 참가자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그 부모들이라든가 그 관계 당국에 우리가 조치하고 있는 안전 조치에 대한 정보들을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많은 학생들이 인근에 있는 대학의 기숙사라든가 종교 시설에 네, 뭐 있는 연수원 그 연수원 비롯해서. 쪽으로 많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저는 안전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면은 대학교 기숙사 같은 경우는 안전하기 때문에 가지만은 소규모 집단은 어떻게 보면 좀 안전하지 않은 곳에 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비교적 소규모 집단에까지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런 안전 정보에 대해서 관계 당국과 그다음에 그 보낸 부모들한테도 예. 정보를 공유하는 일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각각의 관리자들이 이런 재난 기상 상황 잘 확인해서 해야 할 텐데
보면 11일에 서울에서 K-팝 슈퍼라이브 콘서트가 가장 크게 지금 예상이 돼 있거든요. 예. 이렇게 많은 군중들이 모이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그때 기상 상황을 지금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예. 그 상황에서 뭐 행동 요령이랄지 그런 곳에 가는 분들께 좀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아마 관계 당국에서 기상청과 협의를 해서 잘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11일 같은 경우 이제 태풍이 북한 쪽으로 넘어간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압골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치 예보들을 보면 곳곳에서 보면은 태풍이 지나간 다음에도 이제 국지성 호우들이 조금씩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고려해서 안전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뭐 사전에 많은 뭐 정보들도 있고 이렇게 당부의 말씀들도 있기 때문에 모두가 좀 잘 대비를 해야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늘 태풍이 지나가면 사건 사고가 항상 그 소식이 들려오거든요. 끝으로 좀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반도로 우리가 태풍이 관통하지만 그 태풍의 에너지는 어느 특정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솟아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지역이 우리가 수도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강릉과 같은 영동 지역이 될 수도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지역도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는 보면 자치단체장이 꼭 상황 판단 회의를 해서 위험 요소들을 파악하고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그나마 다행인 것은 행정부에서 지금 현재 위기 경계를 심각 단계로 빨리 조치를 해서 지금 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더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본인의 생명과 재산은 스스로 지키겠다라는 의식을 조금 가져주시고 위험 요소를 미리 사전에 대비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창삼 인덕대 스마트 건설 방재학과 교수와 태풍 상황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